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솔직해져도 돼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 국도변에 자리 잡은 작은 한식당 은준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트럭들이 쉼없이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켰죠. 이곳의 주인 김은주는 올해로 51살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작은 공간을 지켜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오징어 볶음에 김치찌개 2개요. 알겠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받으며 앞치마 끈을 다시 메었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진 지 오래였고 허리는 늘 묵직한 통증을 안고 있었죠. 그래도 손님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주방에서 국자를 휘두르는 은주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어깨를 짓눌렀죠.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청소가 필요한 바닥까지 모든 게 은주의 몫이었습니다. 식당 운영의 크고 작은 일들, 장보기부터 요리, 서빙, 계산, 청소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은주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된 게 말입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 철수가 도와주곤 했는데 어느새 모든 것이 은주의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수는 점점 집안일에서 멀어져 갔고 은주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혼자 떠안게 되었죠. 또 늦게 들어오네. 은주는 시계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남편 박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은주는 혼자 식당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상이었죠. 주방에서 양파를 썰다가 은주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칼을 들었죠. 해야 할 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은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손님이 아니라 술 냄새를 풍기는 철수였죠. 낮술을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충혈된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집에 왔구나. 은주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으니까요. 뭘 그렇게 째려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해? 철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테이블에 털썩 앉더니 물컵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죠. 물 좀 떠와. 명령조의 말투였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죠. 은주는 말없이 정수기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철수는 한 번에 들이켜더니 빈 컵을 은주 앞으로 밀었죠. 장사는 잘 돼? 요즘 돈이 잘 안 들어온다던데. 마치 남의 일인 양 물어보는 철수의 태도에 은주는 속이 쓰렸습니다. 그럭저럭이요. 은주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사실 장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주변에 체인점들이 생기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메뉴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웠습니다. 재료비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드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철수와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그럭저럭이면 뭔 소린데?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서
뭘 잘났다고 나한테 잔소리야.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철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홀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죠. 은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철수가 말하는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마장에서 돈을 따려고 하거나 포커게임에서 한탕을 노리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대신 행주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죠. 손길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철수가 테이블을 탁 치자 물컵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사람이 말하는데 왜 무시해?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주는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깊은 피로감이 숨어 있었죠.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답답한 여자야. 이런 식으로 사니까 장사도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은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트럭들의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이런 하루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이렇게 메말라 버린 게 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그런 시간들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주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감자를 깎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식일 텐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저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만이 은주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후두둑 소리를 내며 지붕을 두드리던 비가 점점 거세져서 어느새 폭우가 되어 창문을 때렸죠. 은주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문을 잠갔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끝났네. 은주는 혼잣말을 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욱신거렸죠.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걸 들으며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손님도 없고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왠지 집으로 발걸음이 향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아침부터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연락 한 통 없었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사실 은주도 크게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으니까요. 철수가 있으면 늘 긴장해야 했고 혹시 또 무슨 말로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게다가 이런 비까지 오는데 누가 올까 싶어 은주는 창문 너머로 내다봤죠. 작은 봉고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서더니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뛰어나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차 뒤쪽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 주류 배달이구나. 은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주문한 맥주와 소주가 오늘 배달 예정이었는데 이런 비 오는 날까지 와주다니 고마웠습니다. 보통 이런 날씨면 배달이 늦어지거나 아예 다음 날로 미뤄지기 일쑤였는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주류 배달 왔습니다. 남자는 비에 젖은 채로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정중했습니다. 은주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눈매는 온화해 보였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작업복도 흠뻑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비 때문에 배달이 늦어졌어요.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은주가 만나는 배달기사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더 정중하고 더 배려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고생하셨네요. 은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배달을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도 장사를 하면서 비슷한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 그의 수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비 맞으시겠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남자는 맥주 상자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가 상당히 무거워 보였는데도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었죠. 은주가 평소에는 끙끙대며 끌어서 옮기던 그 무거운 상자들을 말입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그는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함부로 아무 곳에나 놓지 않고 주인의 의견을 먼저 묻는 세심함이 좋았습니다. 저쪽 구석에 놓아주세요. 은주가 손짓하자 남자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살살 내려놓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느껴졌죠. 그리고 다시 차로 나가서 소주 상자들을 가져왔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은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가 안쪽까지 옮겨드리죠. 남자는 상자들을 창고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평소에 혼자서 끙끙대며 옮기던 무거운 상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정리해 주었죠. 게다가 단순히 옮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꺼내기 편하도록 정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여기 놓으면 될까요? 그는 마지막 상자를 정리하면서 물었습니다. 네, 거기 좋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주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무거운 상자들을 혼자서 옮겨야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친절을 받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배달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은주가 서명하는 동안 남자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평가하듯 둘러보는 게 아니라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아늑한 식당이네요. 혼자서 운영하시나 봐요. 그의 말에는 비판이나 동정이 아닌 순수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주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외로움과 고독을 그가 알아차렸을까요? 쉽지 않으실 텐데. 대단하시네요. 남자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회적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로 은주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로 성재가 건네는 미소는 은주에게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게 말입니다. 철수는 언제부터인가 은주를 이런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은주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을 만한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따뜻하네. 은주는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옳은 일일까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자신이 아직 여자라는 걸,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배달을 올 텐데 이름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지만요. 이성재입니다. 앞으로 종종 뵐 것 같네요. 성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진정성이 느껴졌고 은주는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사장님 성함도 여쭤봐도 될까요? 김은주입니다. 은주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은주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성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고 은주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느낌이었죠.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울렸죠. 성재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시려면 빨리 가세요. 이런 날엔 길도 막히고 위험해요. 은주를 걱정해주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줬던가요? 철수는 은주가 언제 집에 들어오든 관심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은주는 성재를 배웅하며 문 앞까지 나왔습니다. 성재가 차에 타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은주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죠. 문을 닫고 돌아서는 은주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었죠. 성재가 건네준 그 작은 친절과 미소가 은주의 마음 한구석을 조금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은주의 마음은 어쩐지 한결 편안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 이성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재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일에 매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배달을 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날 오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주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쉬. 가스 배관 쪽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은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가스가 새는 건 아니겠지? 은주는 가스레인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가스 배관에서 나고 있었고 자세히 들어보니 가스가 새는 소리 같았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가스 누출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떡하지?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죠. 철수는 아침부터 나가서 연락도 되지 않았고 가스회사에 연락하자니 늦은 시간이라 출동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은주는 일단 가스 중간 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멈췄지만 이미 새어나간 가스 때문인지 주방에서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불 끄고 환기를 시켜야겠어. 은주는 서둘러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그때 문득 성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류 도매상에 전화를 걸어봤죠. 안녕하세요. 저 은준의 식당인데요. 혹시 이성재 씨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직원이 성재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재 씨인가요? 저 은준의 식당 김은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게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 은주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성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상황을 설명했죠. 가스배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불 쓰지 마시고 환기 잘 시켜놓으세요. 성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어전시가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성재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공구통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어디서 소리가 났었나요? 성재는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은주가 가스레인지 뒤쪽을 가리키자 성재는 손전등을 켜고 배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연결 부위가 조금 느슨해졌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성재는 스패너로 연결 부위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은주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성재는 연결 부위를 단단히 조이고 나서 가스 검지기로 누출 여부를 확인했죠.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새지 않아요. 하지만 성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배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성재는 식당 전체의 가스 배관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은주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죠. 여기 이 부분도 조금 헐거워져 있었네요. 미리 조여놨으니까 앞으로는 문제 없을 거예요. 성재는 모든 점검을 마치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이 먼지와 기름때로 더러워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성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가스는 워낙 위험한 거라서요. 성재의 말에 은주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은주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달려와 준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따뜻했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성재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불 켜질 때까지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주는 처음으로 남편 아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성재는 의자에 앉아서 은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당 운영의 어려움, 요즘 경기 상황, 날씨 이야기까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식당을 하셨어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부부가 함께 했는데 지금은 거의 혼자 하고 있어요. 은주의 말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성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일하면서 식당 사장님들 많이 뵙는데 혼자서 이렇게 잘 꾸려가시는 분은 흔치 않아요. 은주는 성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죠. 철수는 은주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성재는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지만 성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들어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은주가 말했지만 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가야죠. 성재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은주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내일도 혹시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성재는 은주에게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성재가 떠나고 나서 은주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고마움, 따뜻함,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설렘까지. 오늘 밤은 은주에게 특별한 밤이 되었습니다. 가스 누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성재에게 받은 개인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는 종종 그 이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연락할 핑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심스러웠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철수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고 은주는 혼자서 식당 일을 처리하고 있었죠.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시계를 보니 밤 9시 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난 셈이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은주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간이면 보통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어차피 철수도 없을 텐데 혼자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차라리 식당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은 기분이었죠.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혼자 마시면 더 쓰네. 은주는 혼잣말을 하며 첫 잔을 마셨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쓴맛을 남겼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반 병이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안 마시던 은주에게는 꽤 많은 양이었죠.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은주는 텅 빈 식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남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창문으로 내다보니 익숙한 봉고차가 보였습니다. 성재의 차였죠. 은주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시간에 왔을까 궁금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성재가 차에서 내려 식당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와도 되는지 망설이는 것 같았죠. 은주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성재 씨, 이런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은주 사장님.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불이 켜져 있어서 혹시 뭔 일 있나 해서 들렀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잠깐만. 아, 네. 들어오세요. 은주는 성재를 반겼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우울해하고 있던 차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셈이었죠. 성재는 은주의 얼굴을 보더니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술 드셨나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붉어져 있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거든요. 네, 조금. 은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성재 앞에서 술 취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했죠. 혼자 마시니까 더 쓰더라고요. 성재는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안주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드시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그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한잔 하실래요? 혼자 마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은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런 것들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한잔해요. 성재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세 잔을 가져와서 성재에게 술을 따랐죠. 좁은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으니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건배. 성재가 잔을 들자 은주도 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순간 성재의 손이 은주의 손에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 은주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성재도 비슷한 느낌이었는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계세요? 성재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노력이 느껴졌죠. 집에 가기 싫어서요. 은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술 때문인지 평소보다 솔직해진 것 같았죠. 어차피 집에 가봐야 혼자인데 여기서 혼자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성재는 은주의 말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 뭘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엔 집에 들어와도 대화도 안 해요. 그냥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성재는 말없이 은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저 경청해 주었죠. 은주는 그런 성재가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곳이 없어요. 두 사람은 계속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대화도 더욱 깊어졌죠. 성재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이혼한 지 몇 년 되었다는 것, 혼자 살면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등등. 저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헤어졌죠. 은주는 성재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재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자신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었습니다. 소주 한 병이 다 비었고 두 사람 모두 약간 취한 상태였죠. 은주는 평소보다 많이 마신 탓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성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조금만 더 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런 시간을 보내니까 외로움이 조금 달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죠. 은주는 성재의 따뜻한 눈빛에 빠져들 것 같았고 성재도 은주의 애틋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성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정말 늦었네요. 들어가세요. 은주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밤이 되었습니다. 성재와의 술자리 이후 며칠간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에 따뜻했던 감정과 함께 죄책감도 몰려왔죠. 결혼한 여자로서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일인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꼈던 그 설렘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철수는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나 좀 늦을 거야. 짧은 말 한마디 남기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어디 가는지,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라 별다른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식당 문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철수의 구두가 현관에 벗어져 있었죠. 이상하게도 오늘은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왔어? 철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무언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네, 왔어요. 은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상책이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빨래 좀 해야겠어. 은주는 철수와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서 세탁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의 작업복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은 늘 하던 일이었죠. 혹시 볼펜이나 동전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세탁기를 고장 낼 수 있으니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은주의 손끝에 종이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영수증인 것 같았는데 확인해 보니 모텔 영수증이었죠. 러브 모텔 로즈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이게? 은주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분명했죠. 오늘 오후 시간에 찍힌 것이었고 철수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은주는 철수의 휴대폰이 있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은주가 모르는 여자 이름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중 하나를 클릭해 보니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당신이 그리워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해 봤는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것도 있었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은주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이렇게 속고 살아온 자신이 바보 같았고 한편으로는 철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외로움, 그리고 오늘 발견한 배신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은주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은주가 다시 나타나자 힐끗 쳐다봤죠. 뭐 하느라 그렇게 오래 있었어? 철수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킬 뻔했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주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성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함께 나눴던 따뜻한 대화와 그의 진심 어린 위로가 생각났죠. 성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서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죠. 여보세요?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은주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재 씨,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죠. 은주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계세요? 성재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은주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재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주는 성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올 수 있으면 나와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죠. 철수에게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성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모습을 보자마자 성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이에요? 성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성재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 씨 같은 분이 왜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합니까? 성재의 말에 은주의 마음속 억눌린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죠. 성재는 말없이 은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은주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은주는 성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꾹 눌러왔던 외로움과 상처가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성재도 말없이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묵묵히 함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주 사장님은 지금까지 너무 혼자 버티셨잖아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잖아요. 그 순간 은주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스쳐갔지만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성재가 손끝으로 닦아주자 은주는 본능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고 말없이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 그들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숨결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성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은 호흡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마음에 솔직해져도 돼요. 그날 밤 은주와 성재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끌어안으며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따뜻한 안식과 같았습니다.
성재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한참을 울고 나서 은주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묵묵히 은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공감해 주었죠. 그런 성재의 모습에 은주는 더욱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세요. 성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주는 철수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은주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성재와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 아내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보통 좋은 일로 오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금융권에서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가 보증을 선 대출이 연체되어서 찾아왔어요. 그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총 연체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은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봤죠. 거기에는 철수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개의 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도박으로 빚을 지셨다고 들었는데 보증인이 부인분으로 되어 있어서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른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어요. 은주는 항변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은주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철수가 몰래 은주의 인감을 사용한 것 같았죠. 은주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의 도박과 불륜도 모자라서 이제는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들은 서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은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당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죠.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식당 수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그날 저녁 철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은주는 서류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아, 그거. 사업 자금 때문에 잠깐 빌린 거야. 사업 자금이요? 도박빚이라고 하던데요. 은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보증을 섰어요? 야,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철수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벌어서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벌어서 갚는다고요? 지금까지 뭘 벌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은주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며 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까지 다 봤어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킨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철수는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감히 내 휴대폰을 뒤져봤어? 네가 뭔데?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당신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은주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바람 피우고 몰래 빚까지 지고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아내 노릇을 했으면 내가 밖에서 뭘 하겠어?
철수는 책임을 은주에게 돌렸습니다. 집에서는 맨날 시무룩하고 식당에서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은주는 철수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철수가 미웠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제는 사장님 삶을 먼저 살 때 아닙니까? 그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철수의 희생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었죠. 상담을 받으면서 은주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인께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셨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불륜이 입증된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성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만난 성재는 은주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뭔가 다르세요. 더 당당해 보이시는데요. 네, 이제 깨달았어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희생물이 아니라는 걸요. 저도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성재는 은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결정이세요. 사장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동안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살았나 봐요. 은주는 성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살아보고 싶어요.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결심을 굳힌 은주는 며칠 동안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내용도 정리했죠. 철수의 불륜 증거들도 모두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철수와 직접 마주하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철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죠. 아마 또 도박에서 돈을 잃었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았습니다. 왔어? 은주는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철수의 기분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요즘 운이 정말 없어. 뭘 해도 안 되네. 그러고는 은주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식당 돈 좀 가져와. 급한 일이 생겼어. 안 돼요. 은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철수가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곤 했는데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죠. 뭐라고? 안 된다고? 철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가 이렇게 거절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해? 은주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서명해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야, 너 미쳤어?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이혼하자고? 바로 그 20년 때문이에요. 은주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도박, 불륜, 빚까지. 이제 끝이에요. 철수는 분노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살겠어?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그의 목소리는 식당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평생 나 없으면 못 살 줄 알았어. 하지만 은주는 더 이상 그 말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틀렸어요. 저는 이미 나를 찾았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철수는 은주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소극적이던 은주가 아니었거든요. 뭔 소리야? 나를 찾았다고? 네, 저는 당신의 희생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이에요. 은주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참아온 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킬 가정도 없네요. 철수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찢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재빨리 막았죠. 그거 찢어도 소용없어요. 복사본이 여러 개 있거든요. 야, 너 정말 이혼하려고? 철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죠. 네, 진심이에요.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무사와 상담도 이미 끝났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도 정리했어요. 당신의 불륜 증거들도 모두 있고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들이 모두 들켜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 없었죠. 증거가 뭐가 있다고? 은주는 가방에서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모텔 영수증 복사본, 휴대폰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여러 증거 자료들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철수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잠시 후 철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네가 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식당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제가 벌어온 돈으로 운영했어요. 은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신 명의의 빚뿐이에요. 철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고 빚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죠. 야,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꼭 이혼까지 해야겠어?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는데 당신이 놓친 거예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서명 안 하면 어쩔 건데?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면 돼요. 은주는 이미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한테 더 불리해질 거예요. 철수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예요.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거든요. 철수가 서명을 마치자 은주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죠.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짐은 내일까지 빼주세요. 은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열쇠도 반납하고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죠. 힘들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식당 문을 닫으며 철수와의 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그동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에 바빴죠. 먼저 해야 할 일은 식당을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철수와의 추억이 서린 그 공간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은주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점포를 구했습니다. 임대료는 조금 더 비쌌지만 주변에 직장인들과 주민들이 많아서 장사가 될 것 같았죠.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재가 점포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은주의 이사를 도와주러 온 것이었죠. 좋은 위치네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성재 씨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사부터 새 식당 준비까지 성재가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새 식당은 예전보다 작았지만 은주의 손길이 닿은 곳곳이 따뜻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이 은주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간판은 뭘로 하실 거예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려고 해요.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뜬금없나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요. 성재도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간판을 다는 날 은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자가 하나씩 붙여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내일 개업하시는 거죠? 근처 상인이 인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잘 되길 바라요. 우리 동네에 맛있는 식당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죠. 개업 첫날 은주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기본 메뉴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예전과 달리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전 11시에 문을 열자 곧바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죠.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은주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손님을 맞는 기분이 특별했죠. 정성스럽게 차린 김치찌개를 내놓으며 은주는 긴장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손님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자주 올게요. 그 말에 은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성공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서 은주의 요리를 맛봤죠. 대부분 만족해하며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리도 맛있고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주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들이 새로운 힘이 되었죠.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은주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생각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와줘서 기뻤죠. 무엇보다 모든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을 보니 성재가 맥주 상자를 들고 서 있었죠. 개업 축하드려요. 성재 씨, 은주는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고 당연히 축하해야죠. 성재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은주는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제 힘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성재는 은주의 밝아진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세요.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런가요?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하지 마세요. 성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옆에 제가 있으니까. 그 말에 은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죠. 성재 씨,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성재 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사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 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이제는 내가 나로 살아갈 거예요.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온 인연도 괜찮네요. 성재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인연은 언제 만나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은주는 새로운 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성재라는 든든한 동반자도 곁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41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